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한국에 왜 왔어? 오스는 살기 진짜 편하지만 한국에 훨씬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꿈을 이루려면 한국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KD입니다. 제가 벌써 11년 전에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에서 한국에 왔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90% 반응이 뭐게요? 아니, 이렇게 좋은 데에서 한국에 왜 왔어? 비엔나는 클래식의 도시뿐만 아니라 삶의 질 1위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꾸준히 꼽혀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24시간 편의점, 당일 배송, 배달의 민족 등 거기 아직 좀 멀었어요. 오스트리아에 가면 항상 꼭 한 번 이래요. 마트 갔다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어둡지? 하면서 들어가 보면 문 닫았어요. 그때서야 깨닫죠. 아 맞다, 오스트리아에서 일요일에 다 쉬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보다 좀 덜 편리하지만 비엔나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뛰어난 건강보험 제도, 편한 24시간 대중교통, 대학원까지의 무료 교육 시스템, 다채로운 문화생활, 좋은 복지 등등 좋은 점 진짜 많아요. 그래서 비엔나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가장 큰 걱정은 오늘 뭐 먹지? 그 정도예요. 진짜 여유 플렉스. 그래서 비엔나에 살았으면 참 변했겠죠? 근데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직업 거기 잘 못해요. 어릴 때부터 방송인, 배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엔터 산업이 진짜 잘 되어 있지만 오스트리아는 촬영 거의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 드라마나 영화 봐요. 오스트리아 TV 산업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 안에서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기는 경쟁 치열하지만 거기는 프로젝트 너무 없어서 경쟁조차도 할 수 없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도 미국 영화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알았죠. 이 분야에서 일하려면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보통 미국에 가지 않아? 맞아요. 저도 사실 처음엔 미국에 갔어요. 한동안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녔어요. 졸업하고 아예 미국에 갈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 돈으로 학기마다 BMW 한 대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랬어요. 학비를 알바로 벌거나 오스트리아에서 대학교 무료로 다녀. 현실적으로 선택하라면 알바에서 학비 4억 정도 모으는 것보다 오스트리아에서 대학교 무료로 다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비엔나에서 경영학, 중국학, 한국학 전공하기로 했어요. 서양 부모들이 자식의 꿈을 무조건 응원해준다는 이미지 있잖아요. 현실은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방송인, 배우 너무 힘들고 성공률이 낮은 커리어라서 저희 부모님은 진짜 많이 반대했어요. 엄청 싸웠죠. 그때 인정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말 틀리지 않아서 일단 석사까지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어요. 방송인 안 되면 굶지 않게. 경영학이랑 아시아 언어들 같이 배우면 유니크하고 좋은 조합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벌써 새로운 전략이 떠오른 거죠. 다들 미국에 가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나만의 길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시아 시장 도전! 그래서 학부대 교환학생으로 베이징에 갔어요. 네, 먼저 중국 선택했어요. 칭화대에서 공부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 주에 우와 신기해, 여기 여름에도 안개 껴? 라고 했더니 중국 친구가 그거 미세먼지야 라고 한 거예요. 사람도 엄청 많고 음식도 완전 찐이고 진짜 엄청 많은 것들 처음으로 경험해봤어요. 그때 운명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수강 신청 잘못해서 한국 사람들 위한 중국어 수업 듣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한국어로 배운 거예요. 겁나 힘들었는데 반 친구들은 다 한양대 학생들이었어요. 이 친구들 덕분에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딱 생각했죠. 한국은 아시아의 할리우드잖아. 거기 가면 꿈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대학원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부모님은 너 그런 돈 있어? 없으면 오스트리아에서 대학원 무료로 다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에 올인했어요.
1년에 오스트에서 한두 명밖에 한국에 갈 수 없는 장학금이라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부에서 보낸 이메일 열었을 때 완전 소리 질렀어요. 와, 나 학교 갔어! 결국 한국정보주청학생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별의별일 다 있었어요. 온 지 이틀인가 3일인가 됐을 때 바로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진짜 무섭게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됐는데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운 단어들이 뭐였는지 아세요? 마취, 실밥, 진통제. Welcome to Korea. 통일교 재단 소속인 전문대학교에서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반도 들어야 됐어요. 학생들은 진짜 다 착했어요. 근데 캠퍼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 유학생이 종교 모임 몇 번 나갔다가 결혼식까지 했대요. 모르는 사람이랑. 그것도 단체로. K-드라마에서 본 러브스토리랑 너무 달랐죠. 그리고 기숙사 생활?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독립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통금 시간이라니. 아니 불금에 11시 전에 집에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 잠겨 있어서 자주 기숙사 밖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한국 친구한테 연락해서 너의 집에서 자도 돼? 라고 물어봐야 됐죠. 그래도 친구들 덕분에 그 시절 정말 재밌게 잘 버텼어요. 오전에 대학원 수업을 듣고 오후랑 주말에 알바도 하고 대학로에서 춤 수업이랑 연기 수업도 들었어요. 완전 풀 스케줄. 근데 그때 아직 외국인 방송인, 외국인 모델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막막했죠. 아마 여러분이 느낌 잘 알 텐데 졸업 다가오니까 스트레스가 폭발했어요. 근데 외국인이라 비자 스트레스도 주가 됐어요. 그때 아직 외국인을 위한 소속사 거의 없어서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가장 받기 어려운 거주권, 영주권 따야 됐어요. 얼마나 따기 어려운지 궁금하시면 이따가 이 영상 한번 보세요. 뛰어난 언어 실력, 사회 통합 프로그램, 높은 학위, 취직 계약 등 조건 정말 박세요. 비자 바꾸는 동안 잠깐 구직 비자라는 거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일 아예 못해요. 알바도 금지. 매일 삼각김밥이랑 라면으로 버텼어요. 근데 어느 날 통장 보니까 잔액 2만 원. 그때 진짜 식은땀 주르륵. 다음 주에 월세도 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일도 못하고 어떡하지? 나 이제 진짜 오스트리아 돌아가야 되나?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거주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기적 같은 일 있었어요. 춤학원 선생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첫 촬영 잡혔어요. 영어 대사 많은 회사 홍보 영상이었는데 이제 보면 이불킥 100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영상 덕분에 드디어 포트폴리오 생겨서 다른 촬영 지원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한국관광공사 촬영이었어요. 한국 전역 돌아다니며 몇 주 동안 25곳 촬영했어요. 상상되시나요? 제주도, 부산, 여수 등등 이미 유명한 지역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를 수 있는 지역들 촬영하면서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4년 연속으로 하게 돼서 아마 90% 한국 사람들보다 많은 지역 가봤을 거예요. 그 외에도 지난 몇 년 동안 몇백 개의 촬영이랑 행사를 했어요.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에요. 물론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물론 제가 한국에 온 지 11년 됐으니까 직업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친구들, 제 제2의 고향 된 서울, 한국 사람의 정, 서울의 활발한 라이프스타일 등 한국에 살고 있는 이유 진짜 많아요. 당연히 외국 생활 늘 조금 더 어렵죠. 그리고 어떤 나라든 장단점이 있어요. 비엔나에서 아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한국에 와서 꿈도 도전해보고 정말 다양한 경험하고 매일매일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 안 해요. 한국 오길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